객체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시오 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뭐 하나의 서클 테스트라는 클래스 정의하고 메인 메서드 두고 메인 메서드 안에서 뭐 반지름을 적절한 값을 설정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 둘레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되어지니까 반지름 2번 곱하면 되는 것이고 둘레를 구할 때는 2파이 r 이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뭐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반지름 10인 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작성한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면서 출력은 system.out이라는 객체, 출력 스트림 객체를 통해서 이를 처리하기는 했으나 원의 넓이를 구한다라든가 둘레를 구한다라든가 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차들의 나열인 거잖아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둘레를 구하는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 절차의 나열이지, 어떤 이 일을 처리하는 객체가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거나 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객체라는 것은 실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실체가 될 거예요. 비유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붕어 모양의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붕어 모양의 빵을 절차지향적으로 빚어 먹을 거라면 일일이 하나하나 빚어서 손수 빚어서 먹으면 되겠지. 그런데 객체지향적으로 빵을 빚어서 먹는다라고 하면 이런 붕어 모양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틀이 필요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붕어빵 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수의 빵들, 다수의 객체들을 얻어내고 이 얻어낸 객체들을 가지고서 뭔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틀 역할을 하는 것이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이런 빵, 실체가 되는 것이 객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필요한 건 객체이지만 그 객체를 좀 더 원활하고 손쉽게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틀을 정의하고 그 정의된 틀을 통해서 같은 종류의 객체들을 구성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 반지름 1인 원과 10인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일을 객체지향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반지름 1인 원은 이렇게 작은 원이 될 것이고 반지름 10인 원은 굉장히 큰 원이 되어지겠죠. 자, 이 두 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나 행위들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관심은 일단 두 원의 반지름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원은 반지름이 1이고 어떤 원은 반지름이 10인 뭐 이런 두 원이 있다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면 될까요? 어떤 임의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두 원에 대해서 이제는 뭐 넓이를 구한다라든가 혹은 둘레를 구한다라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문제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로는, 즉 내 관심의 범위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것은 각 원의 상태 정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나는 반지름이 1이다, 나는 반지름이 10이다 라는 것은 그 원의 고유한 어떤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 정보인 것이죠. 두 원 모두 다 반지름이라는 속성이 있지만 각 원마다 서로 다른 반지름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붕어빵 틀을 통해서 붕어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파당금을 넣는지 아니면 슈크림을 넣는지 등에 따라서 모양은 똑같지만 다른 붕어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똑같은 틀을 통해서 객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다른 속성 값을 가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상태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눈여겨봅시다. 자, 그리고 넓이를 구하기나 둘레를 구하기 같은 경우들은 상태 정보라기보다는 각각의 원 객체가 행할 수 있는 행위 정보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즉, 임의의 반지름을 가지고서 넓이를 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둘레를 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원 객체를 2개 준비해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기밥솥을 준비를 하고 전기밥솥에다가 쌀과 물, 재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취사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하는 데 필요한 반지름 값을 상태 정보로 갖고 있는 임의의 원 객체에 대해서 너 넓이 뭐냐? 너 둘레 뭐냐? 라는 행위들을 호출해 주어서 각각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넓이를 구하는 행위나 둘레를 구하는 행위는 누가 하면 되겠어요? 내가 반지름 값을 가지고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 객체가 스스로 나는 넓이가 얼마야, 나는 둘레가 얼마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적인 접근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원 객체를 통해서 원의 넓이와 둘레 값을 얻어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출력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연산에 사용을 하든 내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어떤 임의의 객체가 가질 수 있는 구성 요소는 크게 보면 속성 정보와 행위 정보로 나뉘어집니다. 자, 보통 속성 정보는 그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태 정보를 가리켜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반지름이 얼마이다 와 같은 보통 정적인 성질의 값이죠. 기존의 변수 같은 것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한다면, 행위 정보라 함은 그 객체의 어떤 동작, 그 객체가 해낼 수 있는 일을 담당을 하는 그런 동적인 처리 단위를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객체라는 것은 연관된 변수와 함수들의 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아마도 그 속성 정보는 변수들의 표현 방식을 따를 것이요, 행위 정보는 함수들 형태로 나타나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서서 살펴봤던 원 객체는 속성 정보로서 하나의 반지름이라는 값을 가질 것이요, 행위 정보로서 둘레를 구한다 혹은 넓이를 구한다와 같은 행위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속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원 객체를 가지고서 우리는 소위 반지름이 1인 원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반지름이 10인 원 객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두 객체 모두 다 공통의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속성 값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속성 값에 대해서 우리는 둘레를 구한다 혹은 넓이를 구한다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각 원에 대한 어떤 처리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 객체는 이 밖에도 여러 다양한 반지름을 갖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원 객체들인데,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객체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로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하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10인 원 등등등등 이런 어떤 임의의 반지름을 가지고서 둘레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클래스, 서클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도록 할 것이요,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radius라는 변수를 통해서 하나의 반지름 값을 유지하면서 각각 둘레를 구한다 혹은 넓이를 구한다 라 같은 함수들을, 메서드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규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클이라는 틀을 정했다라고 하면 이 서클이라는 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반지름이 1인 객체도 만들고 반지름이 10인 객체도 만든 후에 각 객체를 통해 둘레도 구하고 넓이도 구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클래스로부터 생성될 객체들의 공통된 속성과 행위를 추상적으로 뽑아내서,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뽑아내서 표현해서 명확하게 정의한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클래스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껍데기, 틀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비유 들었지만 내가 빵을 먹고 싶다라고 해서 그 빵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빵 틀을 사왔다 혹은 빵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빵 틀을 준비했을 때 바로 빵이 생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 빵 틀을 가지고서 빵을 구워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클래스만 정의했다라고 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된 클래스를 가지고서 바로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비로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클래스는 그 내 문제를 해결할 실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틀이다 보니까 현재 클래스는 각 객체가 가질 속성 정보와 행위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속성 정보는 멤버 변수나 멤버 상수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질 것이고, 행위 정보는 우리 C++에서는 멤버 함수라고 불렀었는데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표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멤버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어떤 초기값을 지정을 하면 특정한 초기값을 갖는 멤버 변수로 설정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0의 값으로 설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설정되어진 초기값은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객체가 다 동일하게 갖게 되어지는 설정값이 되어질 것이고, 따라서 객체마다 조금씩 다른 설정값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생성자라는 것을 구성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생성자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객체 지향 언어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인 캡슐화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캡슐화라고 한다면 연관된 정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저 C 언어의 구조체처럼 연관되어진 변수들의 묶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까지도 한 덩어리로 묶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묶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하나의 객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현은 숨겨버리고 외부 세계의 그 객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외부 세계에 노출시켜 줌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쉽게 해당하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TV 수신기는 전파공학, 전자공학 등의 굉장히 복잡한 기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무선 혹은 유선으로 전달되어지는 신호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채널에 대한 주파수만을 걸러내고 그 주파수에 담겨져 있는 영상 그리고 음성 신호들을 다시 화면과 소리로 변환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자공학을 공부해야지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이거 좀 뭔가 아니다 생각이 들죠. 실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텔레비전은 그저 리모컨에서 제공되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 즉 전원 버튼을 통해 전원을 켜고 볼륨 버튼과 채널 버튼을 통해서 각각 볼륨과 채널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TV 수신기에서는 볼륨업, 채널업 같은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제공이 되어지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 객체인 사람이 대상이 되어지는 TV 객체에다가 채널을 변경해라 혹은 볼륨을 변경해라 라는 요청을 보냈을 때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럴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바로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다 하나의 객체 안에 캡슐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클래스는 내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이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클래스는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가 지닐
속성과 행위를 추상적으로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은 그런 틀이 될 것이에요. 반면에 객체라는 것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구체적인 한 사례, 실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빵틀로 만들어진 실제 하나의 빵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각각의 객체들은 서로 다른 상태 정보들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서로 다른 상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행위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어져서 빵틀에 해당하는 것이 클래스, 빵에 해당하는 것이 객체에 비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필요한 건 빵이에요. 객체예요. 하지만 그 객체를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우린 틀을 먼저 정의하고 사용을 한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서 제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원 클래스는 서클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도록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속성 정보로서 반지름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정수 혹은 실수 값 형태로 하나의 반지름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될 것이요. 그 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반지름을 가지고서 둘레를 구하는 일을 하거나 넓이를 구하는 일을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함수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에 대해서 둘레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 없이 호출되어지고 내부적으로 계산되어진 결과값을 반환해주거나 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바에서는 이런 클래스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